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개회식 직후에 시작된 첫 번째 세션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밤엔 프랑스, 독일 정상과 정상회담도 갖습니다. 요하네스버그 현지에서 유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새벽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 도착했습니다. 의장대가 도열한 레드카펫 중간엔 남아공 청소년 댄싱 크루가 전통춤으로 환영했고 이 대통령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 행사장에 16번째 순서로 입장해 지난 6월 G7 정상회의에서 만난 적이 있는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 활짝 웃으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G7의 믹타, 브릭스 등을 더한 국제경제협력 최상위 포럼인 이번 G7 정상회의의 주제는 연대와 평등, 지속 가능성으로 지금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까지 이어지는 3개의 세션에 모두 참석하고 정상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속 역할과 함께 AI 기본사회, 포용적 성장과 재정정책 등에 관한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세션 뒤엔 우리나라와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로 구성된 중견 5개국 협의체 믹타 정상회동이 있습니다. 믹타는 올해 우리가 의장국인 우리의 주도로 정상회동을 개최하여 다자주의 강화와 국제협력 촉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후엔 기후변화 대응 등이 포함된 회복력 있는 세계를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에 참석합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늦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내일 새벽에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연속으로 만나 양자 정상회담을 이어갑니다. 요하네스버그에서 JTBC 유선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이 피고인 직함을 생략한 특검을 향해서 조지호, 김봉식이 친구냐, 감치는 치졸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기현 재판장은 흥분하지 말라며 제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 재판에서 변호인들은 직함 문제를 놓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예, 조지호 김봉식과 구승엽도 친구입니까? 해당 피고인의 설명을 왜 호칭 가지고 또 그러세요?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재판에서 김건희 씨 호칭에 여사를 붙이라고 한 바 있는데 이들 변호인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지호 김봉식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건 아니죠. 구승기 검사님한테 구승기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은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재판장 허락 없이 법정에 들어가는 등 소란을 피워 감치 선고를 받았습니다. 절차적 문제로 풀려난 뒤 곧바로 김 전 장관 내란 재판에 출석했는데 감치 결정을 한 이진관 재판장이 치졸하다 공격했습니다. 변호인들이 감치를 당하지 않나 특검에서 이런 치졸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면 저희들은 과연 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치졸한 방법이었나요? 당연히 치졸한 방법이지. 그건 뭐 영웅스러운 방법인가? 재판부가 공정한지 의문이 든다고도 했습니다. 재판을 진행한 과정에서 과연 이게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재판이 항상 공정하게 진행되죠. 재판장은 흥분하지 말라며 제지에 나섰습니다. 오늘따라 변호사님들께서 뭔가 많이 흥분해 계신데 흥분 좀 가라앉히시고 서로 그런 부분은 신뢰를 가지시고 지금 이제 질문도 거의 다 끝났거든요. 증인도 빨리 이제 돌려보내드려야 되고 하니까. 하지만 변호인들은 집회에서 할 법한 말을 한 뒤 법정을 떠났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압박과 핍박을 법원으로부터 받고 있다. 중앙지법은 어제 재판장을 모욕한 이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외교 갈등이 국제 여론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2차 세계대전 피해국들을 겨냥한 메시지로 일본을 압박했고 미국과 러시아는 서로 정반대 메시지로 여론전에 가세했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필리핀 주재 중국 대사관이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글입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를 군국주의자로 묘사한 만화와 함께 전쟁 피해국 모두가 경계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도 다카이치를 조롱하는 애니메이션 영상을 올렸습니다. 일본 주재 중국 대사관도
유엔 헌장의 적국 조항에 따라 군국주의국 일본은 안보리 승인 없이도 군사 대응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 열도 문제까지 끌어와 갸오이다오는 중국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자 양국 간 온라인 여론전이 격화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원칙적 우호 관계만 확인할 뿐 총리 발언을 철회하지 않자 중국이 전 세계를 향한 여론 공세를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푸총 주 유엔 중국 대사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다카이치가 대만의 무력 개입 야심을 드러냈다며 아시아 전체에 대한 공개 도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와 미국도 가세했습니다. 러시아는 일본의 군국주의 움직임을 경계한다고 했고 те политики, которые в Японии приходят к управлению государством, так сказать, знали, к чему приводят безответственные заявления. Их 반면 주일 미국 대사는 중국의 강압적 전술은 끊기 어려운 나쁜 습관이라며 동맹국 일본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개막하는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도 같은 회의에 참석하는데 두 사람 간 만남이 성사될지도 주목됩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휴대전화로 119 신고를 한 여성이 계양산인데 살려달라는 말만 남기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지역번호도 아닌 045로 시작하는 번호로 온 신고였는데 위치 추적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소방과 경찰은 사흘째 대규모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나뭇가지를 헤쳐가며 소방구조대 여러 명이 이곳저곳을 살핍니다. 인천 계양산에서 실종된 여성을 찾는 겁니다. 지난 20일 오후 5시 48분 119에 구조 요청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한 여성이 계양산인데 살려달라고 다급하게 얘기하더니 뚝 끊겼습니다. 소방은 경찰 공조를 받아 사흘째 계양산 일대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발 395m 높이의 비교적 완만한 산이지만 수색 범위가 워낙 넓어서 인력 90여 명의 드론까지 동원해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수색이 길어지는 건 휴대전화로 걸려온 전화임에도 신고자 위치가 묘연하기 때문입니다. 신고자 전화번호는 휴대전화도 유선전화도 아닌, 그렇다고 지역번호도 아닌 045로 시작되는 미확인 번호. 다시 걸 수도 없는 데다 기지국을 통한 위치값이 잡히지 않아서 여성의 위치가 어디인지,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지 더 이상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선불폰을 쓰거나 로밍이 된 상태에서 전화를 걸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오류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유심칩이 없는 공기계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19나 112 등에는 개통이 안 된 전화기로도 긴급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구조 요청과 연관성이 있는 실종 신고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통신사를 통해 신고자 정보 등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